안녕하세요.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학원 지도 교수와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야구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투수가 야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씀인데요. 어떤 투수가 등판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원에서 어떤 지도 교수님을 만나냐는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졸업한 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회에 진출하든 또 계속 공부를 해서 학문적으로 계속 아카데믹 영역에 있게 되든 어떤 지도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일반 대학원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이고 특수대학원에서는 그렇게 지도 교수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만, 일부 특수대학원은 논문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지도 교수를 만나냐에 따라서 졸업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 있겠죠.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특수대학원은 요즘 이제 논문을 쓰기보다는 5학기제를 운영을 하면서 한 학기를 더 학점을 더 듣는 쪽으로 해서 석사를 주는 편입니다.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굳이 논문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특수대학원에서 수업을 더 들으시고 좋은 평점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박사과정을 진학할 때 유리합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요. 특수대학원에서도 논문을 꼭 써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논문을 잘 쓴다고 박사과정에 무조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충실히 공부하시고 좋은 평점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을 잘 만나는 것은 다 중요한데, 특히 일반 대학원에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대학원 재학 이제 기간 동안에 대학원 생활 전반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도 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사회 진출을 하든 학계로 진출을 하든 엄청난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지도 교수님과 관계가 나쁠 시에는 소위 말하는 그 바닥, 그 분야를 아예 떠야 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교수와의 관계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게 잘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많은 분들이 지도 교수와 갈등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고 후반부에 그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도 교수의 갈등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수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든 다 원인 제공은 쌍방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교수님의 인성이 지나치게 나쁘거나, 예를 들어 교수님의 성격이 완전 또라이거나 아니면 갑질을 심하게 하거나 하는 일부 교수님들, 일부 좀 안 좋은 교수님들의 사례를 빼고 좀 평범하고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그런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교수는 안 그렇던데, 우리 교수는 막 개또라이던데, 이런 분이라면은 걸러서 감안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도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 지도교수의 갈등 원인은 평균적인 교수님을 가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요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학원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교수와 대학원생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만 갈등의 원인을 알 수 있고 나중에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학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교수들은 학부생이 있죠. 대학교 1, 2, 3, 4학년 과정. 학부생은 학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지만, 석박사 대학원 학생들, 특히 일반 대학원 석박사 학생들은 공동 연구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업으로 수업도 있고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원생은 공동 연구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원생들은 나는 교수님은 윗사람이고 나는 그냥 그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냥 학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식 차이 때문에 사실은 그 갭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지금부터 한 4가지 정도로 그 갈등 원인을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많은 케이스를 제가 직접 겪었고, 또 제가 직접 많은 케이스를 상담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다 그거를 분석한 겁니다. 실제 최근 한 10년간의
있었던 그 수많은 대학원생들의 사례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학업 능력의 부족입니다. 특히 수업을 듣는 그 코스웍 있죠. 대학원에서 듣는 수업. 거기 그 수업을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많은 경우 뭐 논문을 쓰다가 트러블이 생긴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이미 코스웍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학업 능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특히 자기가 졸업한 대학원이 학부의 대학원이 아니라 좀 자기가 나온 학부보다 좀 상위권 대학원에 갈 경우에는 이런 갭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부 교수님들은 성격이 좀 강한 교수님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학업을 잘 못 따라가고 수업을 못 따라오는 학생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면전에서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발표하는 중간에 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이러면서 사실 그 관계가 나빠지고 사이가 멀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자대생들과 비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는 너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제법 저는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업 능력이 어찌 되었든 그 교수님 기준에 볼 때 대학원생이 여기에 있는 자대 출신, 자대 학부 출신에 비해서 심각하게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갈등이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이 논문을 쓸 때 그리고 졸업을 앞둔 순간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는요, 정말 열심히 따라가셔야 되고, 특히 타대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그 자대 출신보다 더 잘할 각오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교수님들한테 미운털을 박히고 또 상당히 부정적인 평판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겪는 거죠. 논문을 쓰는 시기입니다. 이때 많이 이렇게 갈등을 겪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경우예요. 뭐 논문을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그 논문을 이렇게 빠딱빠딱 잘 안 해와요. 바로바로 안 해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논문 뭐 처음에 9월 1일까지는 논문 주제를 잡아서 와라 그러는데 계속 안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해오냐면 핑계를 대요. "어머니가 아프세요. 우리 고향에 내려가 봐야 돼요. 추석이 있어서 가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 좋다 이거야." 10월 달 넘어갔어요. "10월 15일까지는 좀 제출해 줄래?" 또 그런데 안 해와요. 그럼 또 "왜 안 했니?" 그러면은 또 "뭐가 있었어요. 조교를 하는데 업무가 너무 많았어요. 뭐 했어요. 다른 과목 수업이 너무 많았어요." 계속 이러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교수님이 지시한 그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스킬셋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따라가긴 하는데 통계 분석 이런 걸 너무 못한다든지 코딩을 너무 못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뭐 짜증을 유발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잘 해내는데 유독 자신만 막 못 따라가는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교수님들한테 상당히 미움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대학원생들과의 관계가 나쁜 경우에도 지도 교수와 사이가 멀어지거나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건 이공계에서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공계는 연구실, 일명 랩실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같이 합니다. 교수님, 대학원생들, 뭐 그리고 석사 같은 경우는 석박사생들 같이 또 있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집단이든지 유독 적응을 못하거나 그 무리에 못 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왕따 뭐 이런 거와 별개로 좀 사회성이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져 갖고 다른 대학원생들과 잘 못 어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교수한테 미움을 삽니다. 왜냐하면 공동 연구를 하기 때문에 팀워크도 저해시키고, 다른 대학원생들이 불편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다른 대학원생들이 사실 꼬지릅니다. "아, 쟤 때문에 대학원 못 다니겠다. 저 학생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 랩실이." 이런 얘기 자꾸 들어봐요. 그 사람한테 "어유 그냥 불쌍하다. 적응 못하니까 힘들지." 이렇게 나올까요? 처음에는 한두 번은 얘기해 주죠. "그래 힘들지만 잘 적응해 봐." 하지만은 이게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지속돼 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나올 거예요? "왜 너는 못 적응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원생들과의 관계, 또 그리고 이런 팀워크를 이뤄서 하는 공동 연구 이런 데에서는 여러분이 좀 힘겹더라도 열심히 잘 따라가서 민폐를 주거나 폐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수와도 소통이 어렵고 다른 대학원생들과도 어렵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특히 이렇게 그런 분들 있죠.
이거 뭐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나? 이런 거 없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조교로 결정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아요. 그럼 되게 또 뒤에서 궁시렁거려요. 그런데요, 대학원은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도 몰라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력이 서툴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서로 오해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뭐 더 원인은 많을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약 네 가지 정도 원인 이 카테고리 때문에 이런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러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갈등을 미리 예방하거나 아니면 이미 갈등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가라앉히고 또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어 이제 대학원을 합격하고 내년 3 월부터 이제 다닐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으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코스웍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수업을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교수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전이라면은 해당 과정의 대학원생들을 미리 만나셔 갖고요. '어떤 공부를 미리 해 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좀 조언을 구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많이 쓰는 이런 학과라면 경제학과라든지 재무전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요. 미적분, 선형대수, 수리통계 이런 과목들도 이런 공부들도 미리 해 가시고 또 통계 분석이나 또 이렇게 코딩 작업 같은 곳이 많은 경우라면은 또 관련 분야의 이런 코딩이나 통계 패키지 이런 다루는 기술들도 열심히 준비를 해 가시고 그리고 이제 원서 교과서를 많이 읽습니다, 상위권 대학원들은. 이런 영어 독해 능력 그러니까 영어 독해라는 건 수능 독해라는 게 아니라 원서 교과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원서 교과서를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영어로 내가 이미 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전공 지식이어도 영어로 보면 그 용어 같은 게 서투르고 용어 같은 게 머리에 팍팍 들어오지 않으면요. 수업 따라가기 무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영어 원서로 미리 예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걸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학하려는 대학원의 대학원생이나 교수님들께 꼭 여쭤보고 좀 미리 예습을 해 가는 것도 대학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지도 교수님과의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학하신 분이라면은 방학이든 아니면 학기 중이라면은 좀 이렇게 시간을 새벽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이 계속 팔로우하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드라인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상당히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데드라인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모면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안 해오고 핑계 대고 모면하고 이런 경우를 저도 직접 많이 보았는데요. 그렇지 말고 미리미리 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1 일까지 뭘 해 와라 그러면요. 한 10월 15일 이렇게 해 가세요. 그러면은 중간에 피드백도 주실 수 있고 교수님께서 아니면 더 수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월 1 일에도 안 해 가요. 사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교수들이 잘해 줄까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생은요. 학생이기도 하지만 공동 연구자입니다. 공동 연구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평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좋은 인상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약속 같은 것도 잘 지키고 이러면서 좋은 인상을 주고 또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감정 상하지 않게 다른 대학원생이나 교수님께도 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좋은 커뮤니케이션 이런 스킬을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표현도 많이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도 어필하고 여러분의 이런 어려움도 호소하고 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도 또 이런 거는 내가 잘합니다. 이런 것도 좀 자랑도 하시고 어필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학부생, 대학생은 학생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거의 모든 나라들은 대학원생, 석사 이상의 대학원생은 사실 대학원생은 일종의 직업입니다, 직업. 사회인이라고요. 학생으로 그냥 보호받고 수동적으로 뭔가 수업만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대학원생이든 특수대학원생이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또 나에 대한 좋은 평판, 좋은 그런 피드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좀 사회생활 같은 이런 어
이런 생활, 이게 뭐 유두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마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대학원생들과도 관계를 잘 쌓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참 이렇게 성격이 좀 난해한 대학원생들도 있고 좀 뭔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대학원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라고 여러분이 그들과 트러블을 만들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막 격분한다든지,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앙심을 품어 갖고 교수님들에게 안 좋은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평판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니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엄하게 다 뒤집어 쓰는 경우들도 있고 아주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대학원생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잘 이런 친구들도 잘 구슬리고 잘 이렇게 협조를 구해내고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막 아까 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좀 비슷한 이야기도,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을 잘 발휘해서 다른 대학원생들과의 관계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디든 혼자서 잘하는 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원 생활도 이젠 다 공동 연구 개념인 거고 다 서로 힘을 합쳐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사회생활이든 인생에서든 좋은 경험이 됩니다. 이렇게 갈등 원인 네 가지 그리고 솔루션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어쨌든 지도 교수님과 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대학원 생활도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고 보람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논문도 잘 쓸 수 있고, 그래서 졸업도 무사히 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도 교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평생의 멘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많이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고, 지금도 저희 지도 교수님을 포함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지냅니다. 제가 졸업한 지 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교수님들과 잘 연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그 교수님들이 저의 인생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의 조언들, 이분들이 격려해 주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저에게 많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 지도 교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졸업 후에도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